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동해안 산불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같이 해보겠습니다. 4일 전부터 그 산불 때문에, 우리나라가 긴장을 하게 되고, 또 산림하고 또, 이재민이 많이 발생하는 그런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 산림 기술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 정도는 알아야 될 것 같아서, 문제를 만들어 보고, 제가 어제 고성하고 속초 지역을 가보았습니다. 생각하고 느낀 점, 그리고 논문에 나와 있는 것들, 교재에 나와 있는 것들, 그리고 신문에 나온 것들, 이런 걸 이제 통합해서 한번 그 문제를 만들어 보고 풀어봤습니다. 금년도 2019년 4월입니다. 금년도 동해안 산불 피해가 대형화된 원인과 산불 피해지 복구 방안에 대해 설명하시오. 이렇게 제목을 25점짜리 한번 정해봤습니다. 이것은 이제 올해 이제 봄에 초대형 산불이 이렇게 발생했기 때문에 여름에 있는 그 시험에 또 언급이 될 수 있겠고요. 용어라든가 논술. 그리고 면접에서 면접관들이 물어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한번 다각도적인 방향으로 한번 짚어봤습니다. 산불의 정의를 이렇게 한번 1번으로 해봤고요. 산불 발생 요인을 이제 인위적인 요인, 자연적인 요인, 그리고 동해안 산림의 특징을 지형적, 입지적 특징과 이렇게 임상적 특징, 그리고 네 번째 동해안 산불 피해지 복구 방안, 수정 갱신에 의한 방안, 자연 복구에 의한 방안, 그리고 수해 피해 예방 등 사방 사업 실행, 그리고 결론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순서에 의해서 목차에 의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1번 산불의 정의 1. 산림에서 일어나는 화재를 의미한다. 2번 산불의 3요소는 공기, 연료, 열이다. 그 세 가지가 있어야지 이제 산불이 나는 거겠죠. 세 번째, 잇목 및 지피물. 야생동물이 동생물이 불에 의해서 소실되는 것. 이 동생물은 제가 집어넣은 겁니다. 그 정의에 있어서 그 일종 학수라든가 이런 거를 갖다가 깰 수는 없지만은 그 수험생의 의견 또 시대적인 그 변화 이런 것을 갖다가 키워드를 바꿔 넣어도 점수에 큰 차질은 없을 것 같습니다. 잇목 및 지피물, 야생 동생물이 불에 의해서 소실되는 것. 2번 산불 발생 요인, 인위적인 요인과 자연적인 요인으로 나눠봤습니다. 인위적인 요인은 가장 많은 것이 입산자 실화입니다. 40%, 논밭드렁 소각 행위가 18%, 담뱃불 실화, 쓰레기 소각, 어린이 불장난, 기타 등등이 있겠죠. 기타 등등은 도로변에서 산림 내 가까운 데서 뭐 영접을 한다든가 일반 산업시설, 뭐 창고 이런 데서 일을 하다가 산으로 옮겨 묻는다든가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죠. 자연적인 요인으로는 낙뢰입니다. 이건 북아메리카, 미국이나 카나다 같은 이제 산림이 면적이 넓고 나무들이 크고 그리고 기후가 이상 기후가 있는데 이런 데서 이제 많이 이제 일어나는 자연적인 요인이 있겠죠. 3번 동해안 산림의 특징을 갖다가 한번 구분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동해안의 산림의 특징은 1번 지형적 입지적 특징. 팬 현상으로 동해안에서 고온 건조한 공기가 생성된다. 봄에 발생하는 계절풍이 태풍급으로서 시속이 변해 산불이 발생하면 피해 속도와 면적이 커진다. 여기 이제 팬 현상에 대한 그림입니다. 팬 현상. 대한민국 남한을 얘기하게 되면 제일 꼭대기 부분이 이제 태백산맥 정도가 되겠죠. 그리고 왼쪽에 이제 파란 그 화살표가 영서 지방이 될 것이고 동쪽에 빨간 화살표가 이제 영동 지방이 될 것인데 영서 지방에서 계절풍이 이렇게 발생을 해갖고 이제 남서풍이 이제 생성돼서 바람이 부는데 그 습한 공기가 산을 넘어가는 과정 이제 영서 지방에서 그 습한 공기가 산을 넘어가는 과정에서 저렇게 이슬 수분 같은 것은 이렇게 좀 떨어지고 맨 이제 공기만 이제 넘어가는 것이 영동지방으로 넘어가면서
온도가 높고 건조한 바람이 이제 다시 생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걸 팬 현상이라고 하겠습니다. 또 요즘 TV에 많이 나오는 얘기인데 양간지풍 영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양간지풍이라는 것은 우리 양양간성 고성지방에 나타나는 그 남서풍의 일종의 그 지방풍인데 봄철에 나타난답니다. 영서지방에는 밑에서 찬 공기가 올라가고 위에 더운 공기가 합쳐져서 태백산맥 능선 쪽에서부터는 수분이 없어지면서 온도가 높고 건조한 강풍으로 돌변하는 그런 현상을 양간지풍이라 이렇게 합니다. 이 양간지풍 때문에도 산불이 더 대형화됐다 이런 얘기를 뉴스에서 많이 봤죠. 자, 임상적인 특징. 산불로 인한 산림재해 중 산불에 취약한 소나무 단수님이 대면적으로 분포하여 산불에 취약하다. 강원 영동 지방에 가면 해발 200~300m까지가 거기가 다 이제 소나무인데요. 소나무 단수님입니다. 우리 산림재해 방지림 공부할 때 산불에 취약한 산림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잠깐 인공림인데 저기 그 인공 단수님이 산불에 약하다 뭐 이런 공부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이제 다 반드시 집어넣어줘야 되겠죠. 키워드니까. 해발고도 200m 이하 지역에 피해가 많으며 600m 이상은 고지대에 혼혈임과 참나무가 많습니다. 영동지방은 지금 산불이 많이 나는 데는 비교적 해발고도가 낮고 소나무 단수님 지역에 많이 산불이 나고요. 저 위에 이제 태백산맥 지역에 가면 이제 피나무, 뭐 달피나무, 뭐 이런 그 참나무들, 물풀나무 이런 것들이 많은 데는 산불이 나도 그렇게 수가나로 번지지 않기 때문에 산불날 위험도 적고 산불이 나도 헬기로 동원해서 끄거나 인력 동원하기는 빨리 끌 수 있는데 산불이 빨리 그 대면적으로 확산되지 않습니다. 고지대에는 밑에 지역에는 바람도 많고 그리고 소나무 단순히 많기 때문에 특히 더 이렇게 불이 대형화되는 추세가 있다고 봅니다. 자, 4번 큰 4번 동해안 산불 피해지 복구 방안 1. 수정갱신에 의한 방법. 산불에 취약한 그 소나무 단수님 피해지를 동해안에 자생하는 참나무류, 특히 구참나무가 많이 분포한다고 그러네요. 그리고 물풀나무 등 활류수림으로 인분을 전환한다. 산불에 강한 내화수림들을 조성하여 인분의 생산성 향상과 산불 재해에 강한 수정으로의 인분 구조를 개선한다. 수종별 지휘지수를 파악하여 산림 생산력을 분석하여 수종별 적지적수 선정을 조립한다. 입지 및 토양 토양입니다. 입지 및 토양 환경 인자 및 기준에 따라 적지조수를 선정한다. 우리가 산림조사, 입지조사 그런 거 하지 않습니까? 토양조사 뭐 이런 것들. 이런 기준에 따라서 적지조수를 선정해야 되겠다. 내화수림대를 조성한다. 내화수림대는 이제 내화수림대 폭은 이제 30m 내인데요. 여기 12 플러스 3 플러스 3 플러스 10에 되면 30m잖아요. 근데 이번에 그 동해안 산불을 봐서는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 광역화된 그런 산불 방지 그런 내화수림대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면 이제 산불이 이제 비화 날아다니지 않습니까? 뭐 솔방울도 불씨가 날아가고 이렇게 되는 그 현상에 이렇게 폭이 좁은 내화수림대를 하게 되면 동해안 같은 경우에는 좀 의미가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그 내화수림대를 갖다가 좀 광역 내화수림대를 갖다가 연구 개발하는 것이 어떤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주요 시설물 보호형 내화수림대죠. 이것은 이제 그 산림 밑에 있는 집이라든가 민가, 창고, 기반시설, 그리고 사찰 같은 데는 이제 이렇게 횡단으로 본 겁니다. 이렇게 집이 있게 되면 15에서 20m 사이에 이렇게 그 완충지대를 설치하고 30m는 활렵섬으로 갖다가 내화수림대를 조성하게 되면은 집이라든가 이런 피해가 좀 줄어들겠죠. 제가 어제 강릉 동해안에 그 고성 쪽하고 동강중학교 그쪽에도 갔다 왔는데 산림 소나무리 바로 밑에 옆에다가 집을 졌어요. 심지어는 뭐 5m, 10m 그렇게 졌는데 또 산불이 또 도로를 건너가서 저기 바닷가 쪽에 있는 펜션이라든가 이런 모텔 이런 것도 이제 덮쳐가지고 불탔던데요. 어떻든 이제 요런 내화수림대 조성은
주요 시설물이든 아니면 산림이든 갖다가 이 폭을 갖다 좀 넓게 해줘야 된다고 해서 제가 광역 내화수림대라고 한번 말을 만들어 봤습니다. 내화수림대를 갖다가 넓혀야 되는 이유입니다. 이렇게 산림 비화입니다. 산불이 비화해서 발생하는 과정. 이제 첫 번째 화염 및 열기둥이 생성돼서 이제 하늘로 치솟죠. 그러면 이제 불씨가 같이 상승하게 됩니다. 그럼 불씨 소나무 솔방울 같은 거, 낙엽 같은 거 아니면 잔가지들이 이제 불씨를 머금고 비산하는 거죠. 날아가서 다른 장소에 이제 재발하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내화수림대를 좀 넓게 만들자 그런 제가 개인적인 생각을 해봤습니다. 두 번째 자연 복구에 의한 방안. 자연 스스로의 복원 주장을 자연 복구에 의한 방안이 있는데 자연 스스로의 복원 주장을 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2014년 경상도 언양 산불 피해지에 대한 울산 생명의 숲 윤석 사무국장 주장입니다. 최대한 자연 스스로 복원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피해 지역 중 맹아, 풀이나 나무에서 새로 돋아나는 싹, 맹아나 새싹이 나와서 겉으로 보기에 죽은 나무에 물 저장 등 자연 복구에 도움을 주고 있고 토양 침식이나 산사태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 건조한 토양에 습기와 땅이 비옥한 지역에서 잘 자라는 편백나무를 권장하고 소나무 발생 지역에 소나무 식재를 제한하는 등 현장과 동떨어진 연구 용역 결과가 나왔다고 주장했다. 20by20 표준지에서 참나무 맹아가 한 그루 나온 데서 자연복원 주장은 용역 결과가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며 사막에서나 가능한 수치라고 얘기를 하였다. 이에 울주군은 자연복원 50%, 인공조림 30%, 병행방법 20% 비율로 복원하기로 하였다. 세 번째, 수해피 예방 등 사방사업을 해야 된다. 산불로 인한 고열은 토양 양분과 함께 흙속 수분까지 모두 앗아가 현재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는 소나무 등이 1, 2년 안에는 모두 고사할 확률이 높다는 견해이다. 산불은 산림의 녹색댐 역할도 상실하여 같은 해 여름 토사 유출이 심각해진다. 그 이유는 산불이 발생한 토양은 접합력이 떨어진다. 이런 접합력이 떨어진다는 것은 키워드입니다. 태풍 루사 강습 시 산불 피해 지역인 강릉 사천, 영곡, 고성, 토성면, 신평리, 동해시, 삼하동, 삼척시 하정면 일대에 1260헥타가 수해를 입었다. 토사 유출이 우려되는 지역의 골막이 산지사방 계류보전 사업을 실행하여서 사면 안전과 피복 사업을 실행해야 한다. 결론 1. 동해안 지형과 산림 임상의 특성에 알맞은 산불 예방 활동을 강화해야 된다. 2번 산림 수림대를 산불 비화 등 특성을 고려한 수림대 재보완 방법을 연구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광역 산림 내화 수림대 조성 사업이라고 제가 임의로 붙여봤습니다. 세 번째, 산불 발생지 복구는 토양 입지와 임상 그리고 동해안 해발 고도별 토양별 적지적소로 복원을 해야 된다. 네 번째, 산불 발생 지역에 대한 대국민적 관심 고조와 피해 주민의 생활 토전을 시급히 복구하여 조속한 재기 기반을 제공해야 된다. 이렇게 이건 제 견해입니다. 우리 여러분 공부하시는 분들도 서브노트를 만들 때 저의 개인적인 견해 그리고 우리 공부하시는 분들의 각자의 그 경험 그리고 뭐랄까요 그런 내공이 있는 것 그리고 다른 논문들 다른 책들 이런 걸 봐갖고 좀 보충할 걸 보충해서 이렇게 답안지를 좀 만들어 놓게 되면은 시험에 좀 자신감이 있죠. 이 문제는 비단 제가 지금 임의로 이렇게 만들어 봤는데요. 금년도 동해안 산불 피해가 대형화된 원인과 산불 피해 복구 방안에 대해 설명하시고 이렇게 했지만 문제가 여러 가지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동해안 산불 피해 지역에 대한 그 토양의 변화와 적지적수 식재 방안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것이고요. 동해안 산불 피해지 복구 방안에 대해 설명하시고 이렇게 하고 용어로 그냥 간단하게 나올 수 있는 것이고요. 또 여기처럼 지금 동해안 산불 피해가 대형화된 원인은 무엇인가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문제가 변형돼서 나올 수 있으니까 우리 같이 공부하시는 여러분들은 좀 다각도로 생각을 해서 서브노트를 만들어 가지고 이런 산불에 관한 문제가 이제 앞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공부를 좀 약간 좀 뭐랄까요 좀 깊이 폭넓게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산불에 대해서는 한번 또 이렇게 제가 문제를 계속해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